네, 안녕하십니까. 농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농지 정보 채널 파머스랜드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용어지만 토지 투자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영농 여건 분리 농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농지를 한마디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땅의 경사나 기타 그 밖의 이유로 영농을 하기에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아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여 고시한 그런 농지를 말합니다. 주로 경사가 시작되는 산비탈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나 지형적으로 경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그런 농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농여건 분리 농지는 지목은 어쨌거나 농지지만 엄밀히 말하면 농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1차 산업의 의존도가 높고 식량이 귀했던 과거에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어떻게든 개간해서 경작을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죠. 노동력에 비해서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농지를 경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소유를 허용해 주면서 유유농지의 활용을 최대한 유도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영농의 손길이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농지는 작물 재배보다는 조용하고 독립적인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의 부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영농여건 분리 농지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고 어떤 특징들이 있으며 또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농여건 분리 농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는데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이 안 되면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경사율인데요. 농지의 최하단부에서 최상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 돼야 합니다. 경사율 15%라 하면 쉽게 생각해서 땅의 모양을 옆에서 단면으로 잘랐을 때 그림처럼 밑변이 100m, 높이가 15m인 직각 삼각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직각 삼각형에서 오르막 경사로 비탈을 이루는 이 각을 말하는데 이 각도를 수학 공식인 탄젠트 값으로 구해보면 약 8.5도의 각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각도가 8.5도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시군의 읍면 지역에 위치해야 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어야 합니다. 읍면 지역이니까 당연히 동지역은 빠지게 되고요. 또한 경지정리가 잘 돼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이런 농지가 있다는 게 흔치는 않지만 있다 하더라도 지정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이라야 합니다. 2만 제곱미터라면 약 6,000평이 넘는 넓은 땅인데 주변의 농지들이 이처럼 넓은 땅으로 이어져서 집단화가 돼 있다면 이런 농지는 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넓게 형성된 농지는 아무래도 기계화 작업이 용이하고 또 대규모로 개간할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영농 여건이 꼭 불리하다고만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기준을 2만 제곱미터로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영농 여건 분리농지로 지정하고 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4가지 조건인 지역, 경사, 면적, 시장 군수의 승인,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고 모든 조건을 갖춰야 비로소 영농 여건 분리농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이 농지는 영농 여건이 불리하긴 하지만 그것만 빼고는 다른 조건들은 전부 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농지는 다른 농지가 가질 수 없는 그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잘만 고른다면 아주 훌륭한 나만의 전원주택지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주변의 시세보다는 비교적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는 보통 지리적 위치나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시세가 정해지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농지는 태생적으로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면적에 상관없이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경을 하는 경우에만 소유를 할 수가 있지만 이 농지는 그런 원칙의 예외로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도 자유롭게 취득을 할 수가 있고 또 면적에 제한 없이 소유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일단 투자의 조건이 크게 열려있는 셈이죠. 다음은 개인적인 임대나 사용대가 가능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농지의 소유를 허락했다는 건 당연히 임대도 허락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런 농지에서 과연 어느 누가 얼마를 투자해서 임대료를 주면서 영농을 할지는 의문이죠. 하지만 이 또한 어찌됐건 원칙적으로는 농지는 개인적인 임대가 불법이지만 이게 가능하다니까 활용도 면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다고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농취증 발급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건 농취증을 발급받을 때 작물 재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하는 그런 첨부 서류인데요. 이 서류를 생략한다는 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농취증을 내주겠다는 뜻도 있지만 일반 농지와는 좀 다르게 관리 감독에 어느 정도 유도리를 두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농지는 농지니까 취득할 때는 농취증이 있어야 하고 또 취득한 후에는 그냥 빈 땅으로 놀리게 되면 다른 일반 농지와 마찬가지로 처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농지 전용을 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신고로만 가능합니다. 전용이란 뜻은 원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뜻인데 원칙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업과 관련 있는 용도로 전용할 때만 신고로 대체하지만 이 농지는 용도에 상관없이 그냥 신고로만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농 여건 분리농지의 장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처럼 이 농지는 영농 여건이 불리하다는 지형적인 단점만 빼고는 다른 농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농지는 지형적으로나 위치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농지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단점들을 보면 제일 먼저 도로가 문제인데요. 법정도로는 물론이고 건축이 가능한 현황 도로마저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 관계에 따라서 건축 인허가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책사항 1번이 되겠죠. 그리고 전기 인입이나 상하수도의 연결이 수월하지가 않아서 설치비가 과다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연결이 된다면 다행이고요. 이마저도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땅의 경사도가 그 지역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 농지의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영농의 목적이 아니라 개발해서 주택을 짓고자 하는 분들께는 매입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건축 허가가 안 난다면 전용이고 개발이고 전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를 가지고 그냥 오로지 영농으로만 가겠다는 것인데, 이건 그다지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영농의 목적이 아니라면, 또 그냥 지금 당장 영농의 목적으로 매입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나중을 위해서라도 투자의 초점을 건축의 가능성에 맞추는 게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 영농 여건 분리 농지는 지금 당장의 가격이나 위치, 땅의 형태, 경치, 조망 이런 것보다는 전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말하자면 개발을 해서 나중에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선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자주 현장을 방문하고 담당 공무원과의 충분한 상담만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영농여건 분리 농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이 농지는 지형적으로 영농여건이 불리하다는 단점과, 그리고 반면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지는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농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쓸모없는 불모지밖에는 안 되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분명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농여건 분리농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꼭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지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농지 정보 채널 파머스랜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